안녕하십니까, 심재철TV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이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밤 한 남성이 동부전선 22사단에서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군사분계선 철책을 넘어서 월북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후 6시 40분경 지난 1일이죠. 휴전선 남방 한계선에 있는 GOP 철책을 넘는 장면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은 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상 반응이 생기면은 모니터 화면에 팝업 창이 뜨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철조망에 설치된 철조망 감시 센서의 경보는 정상으로 작동돼 울렸습니다. 그래서 군이 출동했는데 현장에 나간 병력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고하고 그냥 철수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전진해서 밤 9시 20분에는 휴전선과 남방 한계선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 DMZ라고 하죠. 이 비무장지대에 진입했고 여기에서 다시 열상 감지 장비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체포하지 못했고 이 남성은 결국 밤 10시 40분경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대북 감시망에 구멍이 완전히 뚫렸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자, GP와 GOP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사 분계선, 휴전선 북쪽과 남쪽 2km에 걸쳐서 이 GP와 GOP를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남성은 군사 분계선 가까이에 있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최종 GP 인근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GP, 곧 최전방 초소는 지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군인은 철수하고 오직 감시 장비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존 GP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9.19 남북 합의 때 남북 양쪽이 동수로 GP를 없앤다라고 합의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월북 사건은 명백한 경계 실패입니다. 더구나 이 남성은 옛날에 북한에서 내려올 탈북을 할 때도 같은 코스를 이용했습니다. 같은 자리,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똑같은 자리가 2번 뚫린 것입니다. 군의 작전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 실패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군대 기강이 얼마나 빠져 있길래 해이해 있길래 이렇게 경계 실패, 똑같은 지역에서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불안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월북 사건이 발휘한 동해전선 22사단은 이미 지난번에도 여러 번 뚫렸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오리발 헤엄 귀순 사건이 있었고 2020년에는 철책 귀순 사건이 있었고 2012년에는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부대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군은 그동안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갖췄다고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완전히 뚫렸다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군 수뇌부는 지난 연말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엄 귀순 2021년에 나온 거죠. 이 헤엄 귀순을 계기로 GP와 GOP의 엄정한 작전 기강 확립 등을 통해 경계 작전 태세의 완전성을 제고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완전히 말뿐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입니다. 이번 동해전선의 월북 사건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7번째입니다. 지난 2019년 삼척항의 목선 귀순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벌써 7번째인데 오죽했으면은 강원도 시군 번영연합회는 성명을 냈겠습니까? 성명은 경계에 실패한 국방장관은 사퇴하고 해체 예정인 육군제 8군단은 그대로 남겨라, 이렇게 총배촉구했습니다. 이 연합회는 성명에서 동해안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느냐며 절규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군 기강회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이 월북했는데 똑같이 내려온 그 코스로 다시 월북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질책도 안 했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걱정 마라, 이겁니까? 오직 북한의 환심 사기에만 몰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했고 군의 기강을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통일부 자세를 한번 볼까요? 급기야 통일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 창건일, 북한 정권 수립일까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달력을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반면에 천안함 폭침과 1, 2차 연평해전, 6.25 전쟁 등은 검정 글씨로 써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기념일까지 챙겨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기만 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기념일까지 챙기는 것이 내부 업무입니까? 전량 달력 회수하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대북 자세는 탈북민에 대한 대책에서도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탈북민 대책이 엉망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했다가 우리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북으로 간 월북자가 3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제3국으로 출국해서 아예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5년 이후에 2019년까지 무려 3,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에 664명, 2016년에 746명, 2017년에 772명, 2018년에 749명, 2019년에 771명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700명이 훨씬 넘게 매년 이렇게 탈북자들이 아예 한국을 등지고 다시 제3국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탈북민의 고용 상황도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의 고용률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낮습니다. 이러다 보니 탈북민의 실업률, 우리 일반 한국민의 실업률에 비해서 2배가 높습니다. 탈북민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미리 온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정권 하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허상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자세가 국가 안보를 이렇게 스스로 허물고 국민 통합에도 대단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도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권 재창출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두 분 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